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다원과 한가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과목이죠. 영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당연히 전공을 했고요. 나름 전공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 자료 3, 4페이지에 다 설명 못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게 다른지 적어놨습니다. 꼭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곧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영어의 실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무시무시하죠? 빨간색으로 아주 시빨갛게 해놨는데 작년 9월이고요. 작년 수능이고 올해 6월입니다. 고3 애들이 본 1.3%가 나왔어요. 이건 지금 계속 곡소리가 나고 있고 뭐 강사님들 사이에서도 뭐 시비가 있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게 주는 시사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저는 당연히 당일날 전부 다 해설 강의 하는데 제가 풀어봤을 때는 어렵긴 한데 작년 수능이랑 비슷한데 라고 느꼈어요. 근데 딱 갔더니 애들이 선생님 큰일 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까 1.3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웠는데 막 그 정도는 아니다였는데 아이들이 체감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건 아이들 실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 영어 잘하는데요. 정말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일단 이런 사태를 만든 건 근데 아이들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제도와 강사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절대평가가 시행됐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역시 영어는 절대평가고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는 똑같이 유지될 거예요. 절대평가가 시행되니까 아이들이 요즘 어떤 반응이냐면 저는 좀 놀랐어요. 탐구보다 공부 순위가 밀려요. 강의를 선정할 때도. 영어는 거의 한 3, 4순위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를 안 해요. 이건 정말로 제가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절대적인 양이 안 늘어나는데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특히 고등학교 내신 제가 좀 이따 물론 자료집 앞에 설정해놨지만 설명드릴 건데 단 한 번도 평가원과 그리고 단 한 번도 뭐 내신이나 등등 다 포함해서 난이도를 쉽게 낼 거예요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평가 방식만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덜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시고 영어에 대한 경각심을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이건 뭐 다른 강사님들이 뭐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머님 때 공부할 때랑 제 때 공부할 때랑 지금 공부 영어가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이런 홍보 자료나 이런 설명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주간지 많이 나가요. 뭐 문제 많이 풀립니다라고 하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영어의 본질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어휘면 어휘, 뭐 구문 체계면 구문 체계, 독해면 글을 읽는 방법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공부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영어를 그렇게 강의를 깔아놓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올인원 개념으로 막 묶어요. 그리고 저는 주간지를 많이 줘요라고 홍보를 합니다.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하나의 아이들의 실력 저하의 문제점 중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휘력과 문장 독해력이 떨어졌는데 단순히 학원에서 받아온 이만큼 쌓여있는 문제 막 풀고 피곤해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신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할게요. 하지만 통계가 증명하듯이 결국에는 흔들려요.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해 드릴 때 어머님들이 강조드리는 게 예비고일이 왜 중요하냐예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년 이상 투자를 해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투자죠. 교육을 시키는 당연히 학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시키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아이들 한 절반 이상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내신 버릴게. 정시로 갈게. 안 되겠어. 이래요. 이건 투자 실패죠 그러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고1 첫 여기 이제 고1 내신이나 적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첫 내신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를 하기 싫거든요. 잘하는 것만 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고 결국 고3 혹은 뭐 그 이후에 가서 엄마 나 내신 버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건 내신을 어떻게든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또 하나 강조드리는 건 그러니까 고3으로 바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에게 가장 유리한 대입 전략은 단연코 내신입니다. 단연코. 보여드렸죠? 정시는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정시는 N수생 다 포함했는데도 난다긴단에 다 들어왔는데도 1.3이에요.
이렇다는 건 내신으로 가는 애들은 거의 웬만하면 현역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이건 분명히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바일 겁니다. 자, 뭐 의대 정원 증가로 뭐 이제 N수생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신은 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래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1학년 첫 시험이 끝났는데 애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야 넌 이제 정시로 가야 되잖아 망했으니까 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진짜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혹시 추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신 관리 하고 가셔야 돼요. 내신 버리고서 정시 잡은 애들 못 봤습니다. 한 명도. 자, 그래서 입 밖으로 처음 보는 내신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신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럼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를 이제 막 많은 분들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영어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영어의 본질은 똑같고 대비하는 방식과 공부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내신 영어 같은 경우 이제 바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익숙한 소재, 익숙한 어휘, 암기한 어휘, 그리고 익숙한 문장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학교들이 변형을 시키고 지문을 추가하고 아니면 외부 지문을 끌어다 써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수능 영어는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결국 목동권에서 내신을 잘하려면 결국 본질적인 영어력이 탄탄한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데 내신을 잘 받았다 이런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내신은 잘 보는데 수능은 못 봐 이런 친구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신도 수능처럼 본질적인 영어력을 조금 신경 써야 된다. 그럼 내신 기간 때 그렇게 해야 되냐? 못합니다. 목동은. 왜냐하면 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과목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 인식이 영어가 후순이에요. 공부 시간 많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진도 따라오기 버벅거려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학밖에 없습니다. 방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이라도 어떤 좀 본질적인 공부를 하는 수업을 저는 하라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길래 너가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한 6개 정도 고등학교를 정리를 해봤고 제가 맡고 있는 고등학교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뭐 나머지도 유명하니까요. 일단 요즘 이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랑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대일고 쉬울 줄 알고 왔는데 큰일이에요.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일고는 작년부터 범위가 목동권에서 원탑이에요. 이거는 직명과 목동고보다 더 많습니다. 범위가. 요번 시험을 말씀드리면 어휘 그 자체 복화가 있어요. 그 복화가 데이 15, 15개 데이에 해당하는 단어 모든 예문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20개, 부교재 지문 20개, 교과서 2과. 이게 범위예요. 그럼 내신 7주 정도 하거든요. 직보 제외하고. 그러면 이거 나가는 게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본질을 강조하고 영어 공부 잘해야 되라고 하지만 내신 기간 때 들어가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어머님들이 불안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방학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가람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적고 조금 약간 자사고에서 넘어온 학교라서 문제가 좀 특이한 게 많습니다. 시그니처 어법 문제가 있는데 밑줄이 없어요. 그리고 찾으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인 게 대일고는 서답형이 40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다 맞아도 60점이거든요. 그럼 서답형 40점이라는 건 이건 아이들에겐 지옥입니다. 지옥. 왜냐하면 단순 암기로 절대 여긴 다 똑같습니다. 단순 암기로 풀 수 있지 않고 감히 중학교 때와 비교하면 안 돼요. 정말로 겸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 맨 뒤에 대일고랑 한가람고 기출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툭 던져줘 보세요. 한번 풀어봐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머님들 한번 봐보세요. 그게 지금 실태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도 비슷한데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 작년 마지막 고1 시험에서 서답형도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순수 객관식으로 37문제를 냈어요. 근데 최저 점수가 나왔어요. 1등급이. 1컷 91. 무슨 현상이냐? 시간이 부족해요. 못 읽습니다. 시간 내에. 각각의 특징이 다 있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기조는. 왜냐? 요번에 대일고가 1컷이 96 정도 되고요. 한가람은 항상 원래 이래요.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좀 쉬운 학교로 속하는데 한 98, 9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답형에서 실수해서 4점짜리 하나 틀렸다. 아이고 2, 3등급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친구가 못하는 친구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목동 특징, 내신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럼 다 대비하려면 뭐냐?
각 학교별로 지금 정해지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 할 수가 없죠. 딱 하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인 영어력 향상에 제발 집중하세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만 계속 풀고 동그라미 맞고 참 잘했어요. 가서 피드백 받고 이건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넘어가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하면 제가 거기 설명의 자료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번에 한번 만들어 놔봤어요. 일단 예비고일 친구들로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요 어법과 어휘 특강입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시작해서 일부러 주 2회를 잡았어요. 주 2회를 잡았고 어법과 어휘 특강을 하긴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요번에 어휘 특강을 했을 때 중2, 중3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친구들 반응이 꽤 좋았어요. 어떤 어머님께서는 선생님 정말 아이가 훌륭한 수업을 듣는다고 막 전화도 하고 기뻐해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요 강의는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제가 원래 하는 수업 방식대로 하면 그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을 다 정리할 겁니다. 기존의 학교 문법 아시죠? 네, 그걸 정리할 거고 어휘도 정리할 겁니다. 고교 필수 어휘 그리고 특히 어근과 접사 위주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현재 고1이나 고2 친구들을 위해서 깔아놓은 건데 마찬가지로 본질을 강조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기 제가 만들어 놓은 MP 구문이라고 이제 구문서답형이라고 하는 게 제 사실 메인 컬입니다. 현재 고1 친구들이 다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거고 그 설명회 자료에 아마 20일이나 21일로 개강이 나갈 수 있는데 거기 어떻게 적혀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당겼어요. 어머니들 요청이 하도 많아서 13일, 14일로 당겨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당겨서 개강하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마지막으로 딱 이 말씀 드리고 내려갈게요. 영어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영어 말고 수학 과학 해야 돼. 그 기조가 맞긴 하지만 영어를 버리면 정말 고1 때 힘들어져요. 이거만큼은 꼭 인지하시고 아이들 수업 계획 잘 한번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